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대로 한국 남부발전 자기소개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자,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는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작성 템플릿 예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시면서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번 채용의 특징부터 살펴보면요. 고졸, 대졸 상관없이 모두 서류 심사를 합니다. 고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비중이 높죠. 자기소개서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기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기관들은 NCS 위주로 채용을 합니다. 여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해요. 근데 약간 남부발전은 아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들의 기준이 있고 자기들의 뭐 필기 시험이 있고 약간 자기 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면접관 교육도 되게 빡세게 시키는 기관으로 유명해요. 제가 남부발전 이제 퇴직자 교육을 자주 가는데 퇴직자 교육을 가면은 면접관 교육을 받으신 분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이제 채용을 할 때 남부발전 이제 출신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섭외를 하죠. 그래서 이 면접관 교육을 따로 막 그렇게 시킬 정도로 자기 채용에 진심인 기관이 남부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인재상이 바뀌었죠. 인재상이 바뀌었고 요 바뀐 인재상에 따라서 지금 항목 자기소개서 항목 보시면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NCS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지만은 이 인재상 기준으로 해서 평가 제도가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것도 신경 써가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경험 경력 기술서 쓰는 법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던 거죠. 경력이나 경험 기술서 직무와 관련된 거 기술해 주십시오. 평가 기준은 당연히도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할 때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 직무와 유관한 경험 경력이냐, 그리고 직무 기술서 상의 지식과 기술과 태도에 해당되는 이것을 습득하거나 발휘한 경험이나 요걸 가지고 진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신 직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시면 요건 별 3개짜리입니다. 무조건 쓰셔야겠죠. 그리고 지원 직무와 동일 유사하지만 업무지만 경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인턴과 이제 실습 같은 경우죠. 사실 서류상으로 보면 인턴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이 되고 경력증명서 발급이 되면은 경력이지만 그게 서류상일 뿐 실제로 평가할 때는 인턴 같은 경우에는 경험으로 이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 2개짜리인 거죠. 근데 인턴도 없고 경력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했거나 발휘한 경험으로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상 중고 신입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신입도 비워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경력이 없으신 경우에는 인턴 실습 경험이 우선입니다. 직무와 유관한 인턴 실습 경험이 첫 번째로 기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인턴 실습 경험이 있으시면 적으시고 최대한 직무와 유관하다라는 식으로 엮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없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자격증 취득하거나 외부 교육 이수하거나 뭐 공모전 참여하거나 파트타임 근무했거나 이런 직무 기술서상의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거나 발휘한 경험으로 작성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부분을 발휘했던 경험을 갖다가 쭉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습득하거나. 그래서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인턴 같은 경우에는 기간 중요하죠. 기간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기 힘들어 하시는 게 성과예요. 성과인데 성과라는 게 대단한 성과가 아닙니다. 성과는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향상이 있었다, 능력 향상이 있었다, 이게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과를 기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엮어야 되잖아요. 어떤 업무와 내가 지원한 직무와 어떻게 유관하다 이걸 갖다가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업무와 유관합니다. 미리 이렇게 적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 설비 운영 업무에 자신이 있음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 주제가 중요하고 이수 시간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성과, 교육에 있어서 주요 성과는 무엇을 배웠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관련 경험이죠. 그래서 공모전 주제는 뭐였고 내가 역할은 무엇이었고 주요 성과, 공모전에서의 성과는 입상 같은 거겠죠. 입상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게 주요 성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향상되었다. 역시나 성과겠죠. 그래서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다.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경력, 기술서는 뭔가 사족을 붙이는 게 아니라 담백하게 이렇게 그냥 기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목차 맞춰서 보고 상태로 기술하시면 되고 항목 1번부터 이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항목 1번 같은 경우에는 늘 보던 거죠. 우리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 지원 동기는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거고 입사 후 포부를 포함해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자기 개발 능력도 어느 정도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되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조직의 목표나 비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는가, 지원했을 때 그 당신의 직무 역할을 잘 알고 있는가, 요걸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부 발전의 이제 방향성에 맞게 자기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느냐? 일단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게 요 경영 목표하고 전략 과제를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요 과제들을 하고 목표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내 이러한 역량으로 내 직무에서 어떤 업무를 잘 수행했을 때 요 경영 목표, 전략 과제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가닥을 잡고 작성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이 작년하고 비슷하거든요. 작년하고 요 부분만 바뀌었어요.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왜냐면 얘네들 지금 비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이 바뀐 거지. 사실은 무지성으로 저는 친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성 친환경이 아니라 나의 최종 성장 목표는 무엇이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이런 경험을 내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 내 최종 성장 목표가 요거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남부 발전에 지원했고 남부 발전에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작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발전사 관련한 거나 에너지 관련한 대외 활동 같은 것들을 갖다가 좀 정리해 두시고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직무 역량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영 목표, 전략 과제 등을 갖다가 도출하신 다음에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속 가능 이제 경영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남부 발전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좀 안 맞긴 해요. 안 맞긴 한데 대다수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해도를 높이신 다음에 이 항목 1번을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본인의 직무 역량으로 잘할 수 있는 업무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목표와 관련해서 부족한 역량을 파악하시고 전략 과제 또는 기관 기여에 대해서 부족한 역량을 파악하신 다음에 작성을 하십시오. 자,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생각해도 지금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예시 보면서 한 번 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제가 저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작성 블록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좀 어려워요. 먼저 지원 동기를 저의 최종 목표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 동기에 대한 관심의 근거는 제가 요런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남부 발전에 관심 있는 목표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목표는 이런 것인데 그것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요? 저는 현재 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보완해야 되고요. 그래서 능력 개발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 개발 계획이 끝난 이후에 보유 역량과
지금 보완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기관 목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런 내용도 필요하고 이런 내용도 필요하고 이런 내용도 필요하다.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 남부 발전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최종 목표다. 최종 목표가 요거기 때문에 LNG 발전 설비 운영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의 최종 목표와 관련된 요것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가 이제 요런 데 관심 있다고 했으니까 발전사나 요런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했으니까 그에 관련한 활동들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발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인턴을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모전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면 외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다못해 학교에서 발전 설비 관련해서 과목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공자의 경우에는 이런 게 가능하겠죠. 기계나 전기 쪽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심의 근거를 갖다가 제시를 합니다. 아니면은 제가 떨어졌지만은 발전사 인턴에 계속해서 지원해 왔다. 체험형 인턴에 지원해 왔다. 이런 것들을 관심의 근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한두 문장 정도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경영 목표에 대해서 어떤 목표에 관심이 있는지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저거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한지를 갖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어제 7시간 풀강을 했더니 목이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죄송합니다. 목을 좀 갖다 놓고 자, 그 다음 4번 보유 역량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거 제시, 어떤 자격증과 어떤 자격증, 뭐 어떤 교육과 어떤 교육으로 요런 것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보유 역량들을 쭉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유 역량 기술한 거죠. 만약에 관련해서 과목 수강한 것 중에 전공 과목 중에 A+ 학점 수강한 거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보유 역량이었죠. 보유 역량이었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역량 개발할지 입사 포부 적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4차 산업혁명 잡으셔도 돼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어떤 역량 키우겠다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남부 발전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직무에 관련한 것을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직무에 관련한 교육이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 듣겠다, 현재 듣고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굉장히 높은 평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 중에 있으며 뭐뭐뭐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뇌피셜로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유한 전문성과 그 다음에 입사 포부에 따라서 개발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 업무 중에서 특히 자신 있는 업무인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요런 경영 목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게 요 항목 1번입니다. 사전 준비가 조금 필요하겠죠. 자, 항목 2번입니다. 항목 2번하고요 3번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항목 2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성과 및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요거 문제 해결 능력이죠. 자발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한 경험. 요 부분은 또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문제 해결 능력, 성실, 팀워크가 좀 섞여 있는 항목이고 인재상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항목이 창출이 되었겠죠. 그런데 항목 3번도 마찬가지로 업무 프로세서상 이제 그것을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거든요. 사실 2번, 3번 다 문제 해결 능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다른 기관들처럼 문제 해결 능력에 딱 안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부발전이 자체의 이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 해결 NCS에 끼워 맞추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 문제인식 부분.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했습니다가 아니라 스스로 요 부분이 문제라고 인식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갖다가 해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게 항목 2번입니다.
요런 게 이제 성실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성실이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가 성실이고, 그 다음에 팀워크 같은 경우에는 팀의 목표 달성에 부족한 부분을 능동적으로 보완하는 능력인데, 요 세 개가 섞여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이 되겠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요걸 갖다가 뭐 조직의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도전과 열정을 갖추는 인재, 요거 인재상을 평가하는 항목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적어야 되면요, 팀 또는 조직 활동 상황에서 스스로 팀의 목표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사례를 적으시거나, 아니면 팀의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개선한 사례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팀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했다는 게 적극적인 문제인식과 성실이겠죠. 자, 그래서 플롯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처음에 어떤 경험에서 제가 어떠한 팀의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적극적으로 문제인식을 했고요. 그 이유는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제를 인식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따라서 목표를 수립했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제 개인적인 성과와 팀의 성과가 나왔고요.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경험, 인쇄소 파트타임 근무 당시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작업 속도 향상에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과까지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경험에서 어떤 성과를 내었습니다 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가지식으로. 그 다음에 적극적인 문제인식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다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쇄소 그 사례를 가지고 왔죠. 제가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건데, 그 봉투를 접고 접착제 바르고 거기에다가 인쇄소에서 이제 인쇄물 집어넣는 단순 반복 작업 알고 계시죠? 뭐 청첩장 같은 거, 이런 거.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가 오래됐고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요 정도 이제 그 사례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이 기술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비효율적인지 생각을 해 보니까 1인당 50장도, 1시간에 50장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100장 정도로 개선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목표를 세웠고,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분업화가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접착제도 좀 부족하고 공간도 협소하더라.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다. 요거 짧게 이제 기술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웠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개선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세웠고, 그러니까 개선한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이제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더 줄이는데 목표를 세웠다, 아니면은 생산량을 높이는데 목표를 세웠다, 이런 것처럼 이제 좀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인 분석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업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뭐 팀원들이 거부 반응도 보였고, 이게 합을 맞추는데도 조금 힘이 들긴 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다. 이 정도 기술이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작업 속도 빨라졌고, 그 다음에 주변 반응은 이랬습니다. 뭐 주변 반응이라는 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 그리고 이 일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니면은 무엇인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문제 인식, 내가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팀의 효율이나 아니면 이제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점을 찾아서 내가 개선을 했다. 그 정도 사례면은 충분합니다. 그걸 가지고 적는 게 항목 2번이고요. 그 다음에 항목 3번입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 해결이죠. 이 과제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발전 또는 개선한 경험, 또 개선한 경험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제 비판적 사고, 적극적인 문제인식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은
기존의 프로세스와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안한 발전 개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서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차별화된 생각과 능동적 행동, 요게 또 요번에 바뀐 인재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그 딱 떨어지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문제인식도 항목 2번과 같이 평가하지만 이 창의적인 대안,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능력을 갖다가 평가하는 항목이 3번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목 2번과 항목 3번의 차이는, 항목 2번은 적극적으로 문제인식을 할 수 있고 개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항목 3번은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인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문제인식을 기술을 하시되 창의적 대안을 제시한 것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한 사례가 아니라 업무상 비효율적인 부분을 창의적 대안으로, 새로운 대안으로 해결한 사례를 제시하시면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플롯은 똑같죠. 플롯은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중점적으로 이제 기술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프로세스대로 그대로, 자, 처음에 이제 어떤 경험에서 어떤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두 가지식으로 제시해 주시고, 문제인식, 원인 분석, 대안 제시, 이것처럼 이제 문제 해결 프로세스대로 그대로 가신 다음에 마지막 성과까지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제시하죠. 어떤 활동 당시에 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두 가지식으로 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인식은 어떻게? 적극적인 문제인식,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사례죠. 학생의 간부로 이제 활동하던 당시에 사물함 배정이 비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학생의 목표가 복지 증진이고, 요 비효율적인 사물함에 지속적으로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누구도 지금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시도하기로 했다. 이게 적극적 문제 인식이죠. 요 부분이 이제 기술이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원인 분석 부분은 이렇게 길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분들이 적으실 때 참고하라고 길게 적어 드린 거지, 사실 이 항목 3번의 평가 중점은요, 이 문제인식 부분하고 특히나 대안 제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인식과 원인 분석 부분은 길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의 원인은, 개선 비효율의 원인은 요 정도였다, 짧게 한두 문장 정도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러요러한 게 원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대안, 이 부분 중요하죠. 그래서 기존의 대안과 다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부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들을 어떻게 하는지 뭐 사례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 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이죠. 기존의 방식과 달리 새로운 방식을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짧게 적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더 길게 기술이 돼야 돼요. 기존의 대안과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의 대안도 기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선된 대안을 갖다가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인 분석에서 기존의 대안이 어떤 방식이란 걸 기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짧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는 창의적 대안 제시 부분에서 기존의 대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비효율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활용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수락이 되었고 새롭게 고안한 방법이 실시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업무가 개선이 되었다. 이 이제 경험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이 정도의 기술이 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항목 2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문제인식 부분을 위주로 기술을 하시면 되고요. 항목 3번은요, 기존의 대안과 다른 대안의 제시, 새로운 대안의 제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 항목입니다. 자, 이제 항목 4번 가볼게요. 항목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의리 입장이죠. 남부발전에서 퇴직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게 말씀드리진 못합니다. 보통 제가 항목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되게 뭐라 그러죠. 근데 이제 제가 의리기 때문에 말 잘 못하겠어요. 그래도 할 건 해야 되겠죠. 제발 좀 사람이 있을 법한 사례를 물어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무리 차용계 아싸 남부 발전이지만은 자체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조금 이상한 쪽으로 발전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남부 발전이 조금 채용을 너무 이상적인 인재 말고 이 취준생들이 있을 법한 것 가지고 채용을 조금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할게요. 그래서 사실 요게 사람이 있을 법한 사례가 아니거든요. 조직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뭐 스타트업이라도 다 창업하고 오길 바라는 건지 맞죠? 뭐 사회적 기업이라도 다 창업하고 오길 바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걸 원하는 걸 거예요. 아마 직업 윤리를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지킨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게 말하지 마시고 이게 조금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자기 인재상에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요거죠 요거 요 인재상을 녹여내서 이제 뭐 직업윤리를 평가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시드리는 작성 전략은 자, 요 세 가지입니다. 속이거나 숨기면 조직의 이익이 분명히 가는 상황인데 숨기지 않고 이를 처리한 사례, 혹은 규정을 어기면 조직의 이익이 가는데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이를 처리한 사례. 그렇게까지 해줄 상황이 없었는데 도의적 책임으로 끝까지 내가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해결해 준 사례. 내가 거기까지 해줄 필요는 없었는데 요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함정이에요. 원만한 해결을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직업윤리를 지킨 사람을 뽑는 게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업윤리를 지키고 그 상황,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상황 속에서 소통과 협력적 태도를 유지해서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를 작성하시면 되는 게 항목 4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질문도 어렵고 제 설명도 어렵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쉽게 만들어 봅시다. 작성 플롯은 이렇게 적습니다. 조직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충돌 상황에서 소통과 협조적 태도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재상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적 태도와 소통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직업윤리를 수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전 또 직업윤리를 선택할 거고요. 그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협력적 태도와 소통의 자세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 볼게요. 학창시절 캡스톤 과제 수행 당시 예상 규정을 지키면은 사용 규정을 지키면은 팀의 불이익을 받는 가치 충돌의 상황에서 나는 규정을 끝까지 준수했고요. 소통과 협조적 태도를 갖추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높은 평가 주십시오. 평가 기준을 여기 다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식으로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규정을 준수하면은 불이익, 그러니까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황 제시해야 되겠죠. 캡스톤 과제를 갖다가 하는데 부품 관련 예산이 정해져 있었다. 규정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규정을 지키게 대부분의 조들이 이 비용을 더 사용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규정을 지킨다면 우리 조가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규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설계해보는 게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요, 직업윤리를 지키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은 거죠. 그래서 한정된 예산에서 설계를 제작하면은 당장에 이제 예산을 많이 쓰게 되면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높은 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실력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지키리라 마음을 먹었다.
자, 요렇게 이제 상황 제시와 문제 해결의 결심까지 기술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력적 태도하고 소통. 특히 중요한 게 소통으로 요 상황을 해결했다는 게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예산 사용을 안 하려고 하면은 자기 조부터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원들과 설득을 했다. 그리고 사실 만약에 부당한 규정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고치려고 공익을 위해서 이 규정을 고치려고 노력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무려 8년 전에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수님과도 소통을 했다. 그래서 이때 예산 20% 정도로 향상되는 걸로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런 걸 넣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공익 실현이 되었고요. 공익 실현이 되었고 우리 조 실력이 향상되었다. 우리 조 팀의 입장에서는 실력이 향상되었다. 한정된 예산에서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과제를 했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되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팀의 입장에서 이익을 기술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직업 윤리를 수호하려는 노력과 그 다음에 그 결과물, 그 다음에 그 속에서의 소통, 이런 것들이 조금 기술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규정을 지키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같은 경우에는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침착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규정을 바꾸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이 부분은 굳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규정을 끝까지 준수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했다. 이런 방식의 기술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4번 다 적어봤고요. NCS 기준보다는 조금 인재상에 가까운 이제 항목 평가 기준이 마련된 게 이 남부 발전 이제 채용이니까요. 제가 제시드린 이제 평가 기준들, 강조드린 기준들이 있죠. 그 기준들 위주로 해서 작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4번까지 다 공략해 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